που αλλάζει. Οι εργαζόμενοι, οι άνεργοι, οι συνταξιούχοι, για να δώσουμε αυτοδυναμία στο λαό μας. Θα δώσουμε τη μάχη και θα πετύχουμε. Είναι το χρέος. 일단 시리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요. 그리스도 2차 대전 때 독일에 점령된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저항운동을 공산당이 이끌었습니다. 그리스도 이제 60년대부터 군부 독재 정권 하에 있다 보니까 공산당이 지하에서 민주화 투쟁을 이끌었었죠. 근데 그 와중에 그리스 공산당의 이제 좀 교조적인 입장과 거기에 반대하는 개혁적인 입장이 서로 나뉘어지게 되고 그들이 2004년에 일종의 연합 조직을 만든 겁니다. 우리한테는 이제 상당히 낯선데 그리스어 약칭으로 시리자라는 연합을 만든 거고 이 연합의 이름으로 선거 때마다 후보를 낸 거죠. 그러다가 2012년 총선에서 약진을 하게 되고 그 직후에 이제 단일 정당으로 바뀌고 이번에 이제 총선에서 드디어 집권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총선 공약으로 시리자가 내건 내용들은 첫 번째 내용은 너무나 이제 실업자들 신용불량, 파산, 과거에 이제 중산층인데 이제 파산에 이르러갖고 심지어 이제 노숙자가 되고 이런 서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인도적 위기라고 표현을 하고 그것을 구제하기 위한 긴급 지원책들이 이제 중심이 돼 있어요. 가령 전기가 끊긴 그런 가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구들에는 무상으로 전력을 공급한다든지 그런 정책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은행에 이제 빚을 과도하게 이제 짓고 있거나 심지어는 세금을 못 내갖고 범법자 취급을 받는 그런 이제 가구들이 많이 있는데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일종의 구제책이죠. 그래서 납세를 못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구제 절차를 해서 장기적으로 돈을 이제 갚게 한다든지 이런 정책입니다. 세 번째로는 경제가 이제 성장을 해야 제대로 이제 빚을 갚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 인구가 1000만이 좀 넘는데 30만 정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핵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긴축 정책을 강요받으면서 그 임금 협상이라든지 단체 협상 내용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후퇴하고 그 최저임금도 제도도 굉장히 유명무실화되고 그렇게 됐는데 이것들을 다 재정 위기 이전으로 원상 회복시킨다. 네 번째 정책은 이런 것들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결국은 그리스 내의 재벌 세력들, 이런 기득권 세력이랑 싸워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직접 민주주의적인 대중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제도를 많이 이제 신설을 해서 그런 대중의 힘으로 기득권 세력을 제압해 나가겠다. 이런 네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Με τρόπο αδιαμφισβήτητο η Ελλάδα των ολιγαρχιών, η Ελλάδα της αντιδημοκρατικής εκτροπής. 그리스 상황이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97년 IMF 위기랑 비슷한 부분도 있고 좀 생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외환 위기였는데 그리스는 이제 재정 위기 형태의 이제 경제 위기를 경험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구제 금융을 요청을 했는데 한국에 대해서 IMF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의 경우에는 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 그리고 거기에도 이제 IMF가 붙습니다. 그래서 셋이라서 트로이카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긴축 정책을 요구한 이런 것은 우리랑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또 다른 한 부분은 그리스는 유로존의 한 국가라는 거죠. 만약에 유럽연합이 하나의 국가라면은 그리스라는 한 지방에 대해서 돈을 풀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치고 했겠지만 통화는 하나를 쓰고 있는데 국가는 단일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의 경제 상황이 계속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금융 세력의 이해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긴축 정책을 요구하고 빚을 갚아나가길 요구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방관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스 국민들이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미 5년 동안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리스 경제가 계속해서 저성장 혹은 그 퇴보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빚을 갚아나가는 것도 불가능하다. 트로이카가 강요한 정책이라는 게 다른 어떤 걸 떠나서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리자가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상식적인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얘기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스란 나라로만 따지면은 굉장히 그 조그만 나라죠. 유럽연합 전체에서도 인구가 1000만이 좀 넘는 수준에 불과하고요. 하지만 이 나라에서 출발한 흐름, 즉 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충분히 관철시켜 낼 수 있고 관철시켜야 된다. 이것이 하나의 흐름이 될 경우에 그리스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등에서 연이어 이제 총선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리자와 비슷한 정치 세력이 최근 약진하고 있는 스페인. 근데 바로 이 나라에서 시리자식의 처방이
집권 세력의 이제 경제 정책이 되고 그걸 갖고 유럽의 이제 북반구에 부유한 나라들과 협상하려고 할 경우에 더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고 실은 유럽연합 내 구조 자체가 이제 바뀔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Victoria, Syriza Podemos, venceremos. 이게 이제 스페인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중도 좌파 정부가 현재 들어서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와 스페인에서 새로운 정치적 선택이 힘을 얻고 일정하게 성공을 한다면은 그리고 그게 이탈리아까지 파도가 덮친다면은 이제 알프스를 넘어서 프랑스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유럽연합의 전체 구조적인 틀, 지난 수십 년 동안 만들어놨던 틀이 새롭게 이제 짜여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유럽만의 일이 아니라 자본주의 중심부 내에서 충분히 대중의 힘으로 경제 구조를 바꿀 수 있다라는 선례가 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신호이자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뭐 최근에 피케티 열풍에서도 드러나듯이 자산을 소유한 계급의 이해를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다수의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문제냐, 그 싸움입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그리스와 그 그리스에 대한 채권국들 사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금융자산을 소유한 소수 기득권 세력,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다수의 대중, 이 문제일 수도 있고요. 결국 대립하고 있는 두 세력은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국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런 시각을 갖고선 바라본다면 그리스 문제가 단순히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 이런 발상의 전환 혹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